윤석열이 또 불을 지른 사건 이준영 기자회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보면서 저 총평을 하자면 역시 이재명 대표가 진짜 영수회담 때 선방한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기자회견인데 기자들 질문은 시간상으로 요약하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전체가 1시간 20분 정도 했는데 1시간 10분을 윤석열이 얘기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저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니 근데 약간 처음에 답변하기 전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길게 답변할 수밖에 없게 질문하시네요. 이 와중에 남 탓하는 거야?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게 답변하는 내용들이 정말 질문에 답변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전 답변을 듣고 있는데 너무 혼란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질문이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선방했다. 네.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으니까. 15% 대단하다. 15%라는 그 점유율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치고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맞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느꼈습니다. 네, 제가 기자회견 그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리면 시작부터 거짓말이냐, 국민들 존경 안 하잖아 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댓글창이 난리가 났어요. 존경하는 댓글창이.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는데 댓글 첫 번째가 시작부터 거짓말이냐였어.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쭉 모두 발언을 하잖아요. 녹화 방송 아니냐, 이것도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았고, 제가 요거는 그 내용과 상관없는 건데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윤석열이 하는데 이 앞에 요상한 영어로 쓰여진 무슨 명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난 무슨 그 벌레 있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버기 벌레 얘기인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이든이 예전에 윤석열한테 선물한 명패래요. 더 벅 스탑 히어라는 뜻인데 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벅 나이프라는 게 있는데 포커를 할 때 자기 턴이 끝나면 이 나이프를 이쪽으로 넘기나 봐. 그래서 이 벅이 자기 앞에 있으면 자기 턴인 거고 다른 상대방한테 넘기면은 이 사람한테 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인용해가지고 트루먼이 1953년에 고별연설에서 요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벅이 스탑 히어, 내 앞에 놓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걸 멈추게 하겠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인가 봐. 근데 이거를 예전에 바이든이 윤석열한테 선물한 거를 저렇게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그러니까요.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 명패도 아니고 굳이 저걸 갖다 놓은 걸 보면서 나는 진짜 그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바이든한테 국민한테 보내는. 사과해야 되고 반성을 말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거기에 바이든 선생님 보세요, 저 이거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막 느껴지던데? 전 너무 사대주의적인 것 같은 거예요. 저걸 보고 저희도 영어 막 찾아가지고 저게 뭔지 해석해야 될 정도로 네. 우리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심지어는 영어로 써져 있는 이 명패를 왜 놔두냐는 겁니다. 유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저 말이랑 자기 행보도 다르잖아요.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생, 경제, 뭐 외교 어느 영역에서 무슨 책임을 진 게 하나라도 있나요? 저런 거짓말쟁이 선물을 아닙니까? 재활용품에 버려야지. 지키지도 않을 거를. 이상할 때 버리고 갔어야 되는 게 저건데 저건 아주 고의 모셔가지고 기자회견 때 바이든 선생님 보세요. 저 이거 놓고 하는 거 보이시죠? 아니 저게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자막이 딱 저 글씨 위에 이렇게 깔리게끔 네. 디자인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가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사실 보면서. 네, 어쨌든 기자회견 시작한 다음에 댓글창에 저 영어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뭐지? 저게 왜 난데없이 앉아있지? 네, 어쨌든 바이든에 향한 어떤 애정 고백 잘 봤고요. 자, 그럼 기자회견 총평 좀 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바뀌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봤고요. 뭐 특검이니 뭐니 하나도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거를 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정도 반복해서 얘기하면은 저희들도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게 이제 신뢰가 아니겠. 더 이상 이제 야 그래도 바뀔 거지라고 의심하는 거는 이거는 윤석열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멘트 준비 열심히 했는데 좋았어. 오늘 약간 날아다니시는데요. 좋았어. 네.
네, 취임 2년이 사실 국민에게는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까? 그래서 남은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석열이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자화자찬으로 일색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나서 쭉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어떻게 경제를 잘 살렸는지 정말 뭐 거의 한 A4 한 장 가까이 정도 자기 칭찬을 계속 이어가질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보고 따라한 거예요. 아, 읽는 거요? 15분 모두 바로 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배운 것 같아. 어쨌든. 네, 그래서 자화자찬한 일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 같고 저도 이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재활용이 불가하다. 빠르게 쓰레기장으로 가서 폐기하는 것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내용 얘기하기 전에 저도 느낀 걸 얘기하면 일단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보통은 저런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하면 적어요. 질문을 놓칠까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와, 적지를 않아. 그리고 기자가 한 얘기에 한 워딩 한마디 있잖아요. 그 한마디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난잡하게 그냥 풀어놓더만. 아예 논리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세금 하면 세금에 꽂히나 봐. 그럼 세금에 관련된 자기의 그동안 쌓아온 어떤 그 지식들 있잖아요. 지식의 향연이에요. 근데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놀라웠고, 야, 저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할 수 있구나. 저래서 기자회견을 금지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답변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재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질문이 마치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정해져 있는 질문하고 딴소리 대답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정해져 있는 질문하고 딴소리 대답 듣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명쾌하게 대답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끝나가지고 마치려고 하니까 그 대통령 윤석열이 아유 질문 하나 더 받죠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흡족했나 봐. 그래서 질문 한 2개 더 받았거든요.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 전 마지막 멘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할 때 김치찌개 얘기할까 봐 얼마나 불안했는지 진짜 얘기할 것 같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전 대변인이 약 72분에 가깝게 기자회견을 했다니까 얼마나 긴 시간 충분히 소통했는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불통한다 이런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굉장히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이게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열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 놓고서 마치 뭐 소통을 잘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게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나중에 그 취재해서 올린 기사를 보는데 뭐 칭찬 일색 같은 그런 낯뜨거운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논란이 되었던 도리도리를 뭐 하지 않았다라든지 진짜. 여러 분야에 걸친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내놨다라든지 놀라웠습니다. 그래요. 네. 느끼는 게 좀 다르네. 그래서 기자회견 내용을 뭐 저희가 오늘 다 다루진 못할 테니까 가장 뭐 황당했던 얘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하나씩 다뤄볼까요? 전 제일 열받았던 게 그 국회에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러면서 국회에 갑자기 경고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민심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말을 했었는데 정말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다는 게 느껴지고 아까 이제 그 소통 시간을 강조했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잘하고 있었는데 소통이 못한 게 문제였다. 이게 어떤 입에 발린 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심이구나라는 걱정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네. 들어줘야지 진심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진심이다. 얘네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기반을 해가지고 빨리 탄핵 준비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자화자찬 일색이었다고 아까 평가했는데 이제 내용을 구구절절 살펴보면 너무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경제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켰다.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 지난해 국가 채무가 1126조 원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사상 최악의 국가
채무를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세수 결손도 굉장히 심각해서 적자가 작년 한 해 87조 원이 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감세를 통해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 중앙 정부의 재정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세도 6조가 넘게 줄어들었대요. 또 기존의 기업들이 내던 지방 법인세들도 계속 내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지방 재정도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디에서 도대체 건전 재정이라는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는가? 이 건전 재정을 파탄낸 장본인이 윤석열이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진짜 하나하나 명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그 삼성 반도체 지원 어떻게 할 거냐니까 시간이 보조금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예 이해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보조금이다. 뭐 시간이 지나면 보조금이 느나 봐요. 시간이 금이다라고 명언이 있으니까 아 그렇다면 시간이 보조금이다. 야, 시간이 보조금이다. 진짜 명언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의대 증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의료계요.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전화한 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국방장관에게 자기 전화를 했는데 생존자를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것이냐. 라고 질타했다. 네. 그 경로의 비밀을 네. 이 경로를 듣고 임성득 사단장을 뺐다는. 그렇죠. 임성근. 임성근. 그러니까 이 경로를 아니 왜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것이냐 해서 임성근을 이제 거기서 빼준 거죠. 야, 이렇게 황당한 대답들을 하는 거 보면서 뭐 여러분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말씀하신 대로 다 거짓말에. 혹은 다른 사람의 남 탓으로 더 벅스 그 히어 아주 무색하죠. 그리고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국민이 납득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납득을 못하게 되면 자기가 먼저 특검하자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국민은 지금 검찰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미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일관하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영웅이냐, 제가 그럴 경우에 먼저 특검하겠다고 요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황당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얘기 여기까지만 하시죠.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